꽁꽁 얼어붙은 오늘 아침도 뜨겁고 따끈한 뉴스를 전해주시는 오늘의 커버 스토리의 스토리텔러 박상현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네. 저희가 열심히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요. 네네. 아니 나 전화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너무 왜 받아보고 그러냐면 싶어요. 네. 전 국민 중에 3,000명만 뽑아서 조사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 3,000명 안에 드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02-2000번대로 일단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하면 무조건 일단은 받아주시고요. 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즐겨 듣냐 하면 YTN 라디오의 뉴스 파이팅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답정너예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야죠. 예, 네. 도와주십시오. 네. 방송 중에 응답, 약속, 응원 문자 그리고 주변인에게 나 이렇게 소개했다 권유 인증샷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다 끝난 뒤인 이달 말 즈음에 일괄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3,000명. 3,000이라는 숫자 들으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3,000 최근에 그 소방관 출동 가상금인가요? 네. 그게 3,000원에서 출동수당. 4,000원. 예. 아 역시 으로 몇 올랐다고? 가지 뉴스만. 예, 그렇군요. 혹시 뭐 3,000 하면 저는 떠오르는 뭐 거 있으세요? 삼천리 금수강산 3,000만 이 3,000만이 국민이던 3,000만. 시절에 노래들이 아, 있습니다. 예, 네네. 좀 옛날이죠. 예. 자, 3,000만은 아니고 5천만 국민, 7천만 동포들에게 따끈한 뉴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이 내일입니다. 네. 다 출석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를 선결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네.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서 14일에는 출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직접 앞서 담화에서도 당당히 임하겠다 얘기도 있었고 또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신변 안전과 체포 시도가 어떻게 해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럼 출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에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해서 총 5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16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 이렇게 네. 지정을 해놨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내일 변론은 공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가 되고 16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통상 재판에 안 나오거나 심판에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를 보니까 첫 번째 변론길 불출석하면 네, 간단하게 그냥 다음 길 어떻게 대할지 얘기해서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자, 내일이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도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일단 관저 밖을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이었죠.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던 지난달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었는데 네. 이때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이후에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 1일에는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네.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좀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대치 상황 이렇게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고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당혹스러움, 네. 탄핵안 가결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떠나서 야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립니다. 맞습니다. 지지율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네.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꽤 많이 벌어졌었는데 맞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로 다시 좁혀지는 조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전국 혼란을 가중했고 이에 대한 반발 정서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다시 좀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반 이재명 여론을 자극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 때도 그렇지만 자꾸 숫자 얘기를 해드리는 게 요즘처럼 숫자에 헌법재판관 8인 중에 몇 명 맞아요. 다 숫자로 얘기하는데 네. 이 숫자로 나타난 지지율 반등도 마냥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 봐요. 네, 이게 반사적인 이익일 뿐이고 윤 대통령 지키기로 비치면서 당이 우경
극명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네. 있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세 확장을 노린다면 중도층을 노린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네. 조정훈 의원은 내부 고름은 영남, 강남, 기득권 프레임이라면서 전략의 핵심은 결국 내부의 고름을 짜내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전국 단위 선거를 생각한다면 좀 걱정되는 측면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민주당의 한 달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점점점 수위를 높여가다가 최근 특검법에서는 조금 호흡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한데 먼저 계속 강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석이었던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만에 완료를 했죠. 그리고 이들의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최대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두 차례의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표결에서는 특히나 단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네. 부결이 됐는데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를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의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한 재발의안을 내면서 내란 특검법 통과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후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연결될 예정인데요. 이 입장들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체포집행은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요청한 건가요? 이게 어제 공수처 수사팀과 변호인단이 면담을 하면서 절차적 법리적 문제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체포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일단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네.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인신 구속을 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겁니다. 결국에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 심판을 통해서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 네. 이런 주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게 돼 직권남용죄만으로도 수사 기소할 수 있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하는 부분에 논란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국격이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다는 점을 들어서 영장 집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 이런 요청인 셈입니다. 예, 조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죠. 자, 공수처는 이와 무관하게 체포영장 집행 준비는 이어간다. 이미 1차 집행 실패 때 좀 여야 모두에게서 받은 공격도 배경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자, 직무 정지된 지 한 달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도 관심이 높습니다.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3%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새해 전 기준 일단 대통령직 유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최장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에 네. 새 전 기준 최대 1억 3,098만 원을 수령할 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직무 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서 네. 급여를 종전대로 받게 되는 건데요. 이게 12달로 나누면 월급. 네. 그렇죠. 월급으로 따지면은 매달 세전으로 약 2,200만 원의 네.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좀 비판이 있습니다. 뭐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월급을 왜 받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뭐 이건 뭐 법 규정을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경호처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 후 사임을 했고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이 핵심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습니다. 신병 확보를 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떤 상황이죠? 경찰이 3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데 이에 따라서 경찰이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체포영장 신청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우선 시도할 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이랑 가족 등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네.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박종준 전 처장 그다음에 김 차장 이 두 분이 물러선다면 결국은 지금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균열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강경파로 불리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3차 소환 시한도 임박한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예. 한 상황인데 뭐 이광우 본부장이라든지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강경파는 불출석으로 일단 버티고 있는데 박종준 전 처장이나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경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예.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도 직접 제출을 했고요.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지난 1차 체포 저지 작전에 대해서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네. 책임을 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뇌부 간의 균열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만큼 경찰은 경호처 내부의 동요가 꽤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게시판에 현 상황을 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 지시로 삭제했다가 아마 김성훈 차장이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걸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다시 또 그 글이 복원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김신 가족부장 경호처 소속입니다.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습니다. 역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저지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네.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김 부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 2차 체포 집행 시도를 앞두고 경찰이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예측해 보면 아마 뭐 분석 기사가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은 체포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류로 보이는 것도 네. 같습니다. 자, 외부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국회 상황인데요. 개혁신당의 내용은 저희가 간간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설전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허은하 대표, 이준석 의원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시작된 건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허은하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내용이 시작된 건데요.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측근인 김 전 총장을 앞세워서 당 대표 권한을 무시하고 당무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의원을 향해서 허 대표는 상황 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재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자신이 이 의원의 상황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명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네.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의원에게서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에 손대지 말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자괴감이 들었지만 묵묵히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SNS에 이런 반박을 했어요. 자신이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를 두고 연락을 하거나 요청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망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망상으로 계엄한 광인 하나로 국가가 혼란한데 망상을 버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또 허 대표를 겨냥해서 누군가가 총선 때 비례달라고 울면서 3시간 난리쳤다면서 비례가 비례 출마를 또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칼같이 잘랐고 그게 정치권 상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부에 또 다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수 나훈아 씨가 이제 은퇴 선언하면서 고별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치권 모두를 따져봐 비판을 했는데 정치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말한 건가요? 무대에서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면서 네. 니는 잘했나라고 말한 본인의 겁니다. 왼팔에게요. 그렇습니다. 네. 또 두 팔을 또 들어 보이면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네. 덧붙였습니다. 지금 제가 순화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사투리여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발언에 정치권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김영록 전남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단순히 좌와 우가 싸우는 진영 논리로 작금의 현실을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 우도 문제지만 좌보고 니는 잘했나 이런 양비론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 가서 찾아봐야 하냐. 네. 신중한 발언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제가 쳐들어오는데 조선 니는 잘했나? 강간범이 있는데 피해자 니는 잘했나?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뭐 갈등을 더 격화시키기보다는 분명히 양비론, 양시론을 떠나서 모두에게 공통분모가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네.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오늘도 따끈한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